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되죠. 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대박이네요. 저는 테드그룹 프리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뉴스캔 사업가 조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이 열기가 엄청 후끈후끈하네요. 오늘부터 그 만나이 시행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올해 28살이더라고요. 아직 28살. 네. 저는 23살에 친언니한테 전달을 받아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였고, 이제 어느덧 6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6년 동안 사실 해오면서 막 잘했던 사업자는 아니에요. 그 대신 정말 열심히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해왔던 그 사업자이고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업자예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제가 어떤 거에 집중을 하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를 나눠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목을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실 할 수 있다고 믿고 해내. 지금 저한테 다시 한번 더 동기부여가 되는 문구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저랑 같이 필드에서 뛰고 있는 사장님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드리면 좋을까? 했을 때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저의 스토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23살 때 대학생 때 전달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대학생 때 4년 연속 전장을 받으면서 대학교도 정말 열심히 다녔던 그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학생 때 저는 막학기 시험 딱 한 번 남았을 때 전달을 받았고 그때 당시에 그 2주 뒤에 미국을 가는 거였는데 학교 시험을 포기하고 가는 미국은 저한테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친언니가 저한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내줄 테니까 가자. 미국 가자. 그래서 언니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었어요. 어찌됐든 이때 저는 화장품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제품을 협찬받아서 브랜드 활동을 하고 있는 걸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팔로워가 많아서 했던 건 아니었고 제가 대외 활동이라고 하죠. 취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스펙 하나를 더 쌓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 막 탐색하던 중에 그게 들어왔고 한 번 시작했던 게 꼬리를 물어서 여러 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 택배 박스가 막 5개, 6개씩 쌓여 있고 화장품을 사서 쓴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화장품이 왔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화장품을 사서 쓰지 않았던 사람인지라 제가 뉴스킨을 돈 주고 사서 썼다는 거는 진짜 큰 맘 먹고 사서 썼던 거였는데 그때 제가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걸 처음 보고 처음 샀던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기초 제품이잖아요. 저의 뉴스킨의 시작은 이 제품이었고 10만 원대로 시작을 해서 제가 봤던 첫 그 뉴스킨은 이전에 뷰티 크리에이터 활동을 했을 때 이 제품이 진짜 좋은지 모르겠는데 좋다라고 올려야 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올렸어. 그리고 나서 주변 친구들이 물어보는데 이게 진짜 좋다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일단 올렸잖아요. 그래서 신혜야 그거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거짓말 치는 그 조금의 양심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나 이거 계속 못하겠다 라고 해서 제가 그걸 안 하고 그때 딱 마침 저한테는 데몬스트레이션이 저한테 타이밍으로 왔고 나 이 제품이면 내가 진짜 양심에 찔리지 않고 누군가한테 소개해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 제품을 쓰기 시작했는데 저한테 머리를 캉 때렸던 거는 이거였어요. 우와, 나로부터 연결된 사람들이 쓸 때마다 돈이 들어온다고? 나 지금까지 내가 이걸 올려서 썼던 친구들 꽤 많이 있는데 나 하나도 받은 거 없는데? 대박이다. 나 이거 썼던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으면 나 이거 매달 받을 수 있었겠네 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되게 작지만 임팩트 있게 강하게 다가왔던 게 저한테는 이게 권리소득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저는 아마 인블리라고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인블리라는 브랜드를 좀 대표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인블리 제품을 신제품을 받는 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신제품을 받아서 제가 올리면 되게 얼리 어답터 된 느낌이고 그 기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신제품 써보고 싶은데 좋아 보이는데 그게 괜찮아? 라고 물어보면
괜찮은 것 같아 라고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똑같은 행위를 내가 좋아서 쓰는 제품을 올렸을 뿐인데 뉴스킨에서는 5만 원이라는 돈이 캐시백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게 처음 뉴스킨 커미션을 받았던 거를 막 찾아가지고 캡처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그래서 제가 이때 생각을 해보면 주 6일 10시간씩 제가 직장생활 근무를 했었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4시 반에 출발을 해야 돼요. 1시간 걸리는 거리로 제가 직장을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5시 반부터 스탠바이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그 와중에 주 6일을 10시간씩 그렇게 일하면서 이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6일을 10시간씩 했을 때 2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뉴스킨에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와 이 제품은 진짜 끝내주는데 그냥 제품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매달 친구들이 구매할 때마다 나한테 페이백을 해주네. 와 이거 안 할 이유가 없는데? 라고 해서 제가 직장을 퇴근하고 나면 방 한 구석에 앉아서 그때부터 저의 그 크리에이터 활동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뉴스킨 크리에이터. 그래서 루미스파 하고 뭐 내가 먹는 쉐이크 올리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소비자 확장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친언니가 신혜야 미국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퇴직금 털어서 보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랑 친언니는 3개월 차이밖에 안 나요. 비즈니스를 같이 시작했거든요. 거의 동시에. 사업 초창기였던 저희 언니가 어떤 비전을 받길래 동생까지 데끌고 갈 만큼 내 퇴직금을 털어서 동생을 보내줄 만큼 그런 용기가 어떻게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 언니는 ENFP예요. 엄청나게 추진력이 강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미국을 갔고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을 때 갔고 저희 언니는 요만큼 할 때 저희가 미국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여행이 저희 자매의 첫 여행지였어요. 서로가 너무 바쁘게 살았고 서로 둘 다 전장을 받고 막 대외 활동하고 스펙 쌓느라 한 번도 둘이서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별로 친하지 않았던 자매가 뉴스킨으로 정말 많이 친해졌고 그 여행을 하면서 되게 많이 상상을 했어요. 아 이런 삶이 있구나. 나는 지금 막 돌아가면 뭘 해야 될지 막 너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아 나 시험은 어떡하지? 가면 교수님한테 뭐라고 하지? 아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편해 보이지? 그러면서 아 근데 나도 이 사람들처럼 좀 편안한 여행을 즐기고 싶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2주간 내가 마음 편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면서 그 되게 우물한 개구리가 밖으로 나온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글로벌 컨벤션 하잖아요. 진짜 무조건 다녀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매일 여행 같은 삶을 살고 싶다. 그 마음으로 제가 돌아와서 뉴스킨 비즈니스 더 정확하게 알아봤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사분면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사분면이 저는 너무 와닿았고 이게 이해가 되는 순간 그 어떤 직업을 봐도 내가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어차피 남 밑에서 노동하거나 내가 셀프로 노동을 하거나 그런 걸 내가 왜 해? 나는 어차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 시스템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나는 그냥 여기에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했고요. 대학생 때 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따라서 했고 학교 다닌다는 마음으로 오라는 데 갔고 가라는 데 갔고 항상 그랬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책을 읽다 보니까 되게 어렸던 대학생이었던 제가 생각이 점점 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를 보면 사분면을 바꾸는 것은 직장이나 직업을 바꾸는 것과는 다르다. 인생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경험이다 라고 나와요.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제가 바꾸려고 노력했던 거는 이 생각과 습관이었습니다. 직장을 다녔고 직장을 다녔던 부모님 밑에서 교육을 오랫동안 받아왔고 내 주변 친구들은 다 직장인이고 그러니까 이 선택과 순간순간의 나의 고민들이 다 직장인 마인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직장인 마인드의 생각을 바꾸려고 지금도 부단히 애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직장인의 생각들을 버리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습관, 내가 뉴스킨을 하기 이전에 저는 정말 막 새벽 아침 6시까지 술 먹고 그랬었거든요. 술도 잘 먹고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뉴스킨을 알고 나서 하루아침에 끊어버렸어요. 아예 안 마셨어요. 그래서 이 습관을 바꾸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을 했고 지금도 하루아침 일어나면 6시 반에 기상을 해서 무조건 아침에 뉴비트를 타고 시작을 하고 갈바닉 하고 모닝스쿨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도시락 싸는 이 습관, 하루 아침 루틴을 매일매일 습관으로 가져가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경험이 B와 I 사분면으로 가는 거라는 거를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비즈니스를 해나가면서 결단이라는 걸 합니다. 모두 결단하셨죠? 근데 그게 결단이 사실 어떤 결단인지는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저의 첫 번째 결단은 EVP가 되기 위해서 결단을 합니다. 이때는 BR 6000이었고요. 될 것 같아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해냈기 때문에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저한테 한 레그가 있었어요. 한 레그. 딱 한 라인이 있었는데 저는 EVP가 되겠다고 외치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 6000을 해야 하는 세 라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18,000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는지 모를 정도로 막 했던 것 같아요. 막.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니만 도와주면 제가 바로 달성이에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고 또 여기에 가서 언니만 도와주면 저 달성이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해서 그렇게 모으고 모아서 언니 저 진짜 해냈어요. 제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이 말을 계속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내 자존심이고 지금 내가 살짝 사달라고 하는 게 뭐가 창피해. 되는 모습 보여주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제가 끝까지 했고요. 목표를 수정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더니 저는 1년 11개월 만에 그때 25살이라는 나이 EVP가 됐었어요. 이때 진짜 막 눈물 날 정도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이날 11월 21일이 제 생일이에요. 생일인데 마감일 어떠세요? 마감일? 마감일이었어요. 마감일. 생일이 마감일인데 와 진짜 어떻게 내 생일이 마감일일 수가 있냐. 막 속으로는 막 천당과 지옥이 왔다 갔다 했어요. 제발 되라. 나 진짜 해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23일 날 드림 캠프가 있는 날이어서 이 마감일을 끝내면 제가 23일 날 드레스 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제가 드레스는 한 번도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현장에서 뛰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그냥 하얀색 원피스 입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너무 행복했고 그날 진짜 최고의 생일을 저한테 선물해줬고 친구들은 생일이라고 술집에서 생일 파티하고 있을 때 하나도 부럽지가 않았어요. 나는 그 친구들과 퀄리티가 다르고 급이 다른 정말 멋진 그 무대를 나한테 선물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만 상상하고 진짜 계속 달리면서 그 무대에 올라가는데요. 막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를 꼭 한번 다들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1년 11개월 만에 해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해내니까 저의 파트너 사장님이 왔을 때 사장님 할 수 있어요. 사장님은 저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고 그렇게 2개월 만에 EVP가 나온 파트너 사장님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EVP가 되고 나면 진짜 시작이잖아요. 그때부터 아마 도전하고 계시고 도전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EVP가 되고 나면 내 레그가 독립이 되면서 저의 소비자 고객들이 텅 비게 돼요. 이거를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와, 나 이제 어떡하지? 이게 고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와, 나 이제 진짜 내가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이 내 매장에 고객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제가 서울에서 살지 않았을 때 우연히 이 서울 베이글집을 오게 돼요. 여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 서서 베이글을 먹으려고 이렇게 악착같이 기다릴까? 그리고 오픈하자마자 미친 듯이 베이글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 그냥 이렇게 멍하니 보면서 와, 나한테 진짜 결제하고 싶어서 이렇게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장님은 어떤 기분일까? 말하면서 막 줄 서서 나한테 상담받고 싶어가지고 막 예약제 끊어놓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래서 어떤 걸 보더라도 다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희 비즈니스랑. 너무 그만큼 몰입이 해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 일단 런더베이 이 맛집 사장님처럼 돼야겠다. 그거를 제가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행동은 내 매장에 손님이 진짜 북적북적하게 만들어야겠다. 이 왼쪽에 가게 사장님이라면 사장님들은 뭐부터 할 것 같으세요? 이 가게가 내 매장이에요. 근데 옆에 이 베이글집은 정말 잘 돼. 그럼 뭐부터 할 것 같으세요? 탐방. 맞아요. 탐방도 하고 뭐가 다른지 이렇게 기웃기웃 거려도 보고 여기에 베이글도 먹어도 보고 그리고 바꿔도 보고 우리 매장을 좀 바꿔도 보고 그리고 전단지도 돌려보고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월세가 매달 나가는데? 그래서 저도 진짜 월세가 나가진 않았지만 생활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마음으로 진짜 미친 듯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S사분면의 이 경험과 노하우를 이 베이글집 사장님이 알려줄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처럼 내가 많이 축적시켜야겠다. 아직은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 진짜 이거를 일단 내가 빨리 털고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때 제가 했던 게 매니아 만드는 역량 기르기였어요. 이게 그룹 리더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잖아요. 매니아 30명 만드는 거. 그래서 제가 이때 했던 게 그래, 내 매장에 손님이 북적북적하게 만들려면 일단 나부터 바꿔야겠다. 그렇게 해서 제 몸을 보니까요. 사업을 3년 했을 때 그 제 비포 청바지 혹시 아시는 분? 그게 저였어요. 그게 사실 이전에 티알라이트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유지가 안 되고 있는 제 모습을 이때 마주하게 돼요. 그래서 그래, 이 몸이니까 내가 자신 있게 TR이 전달이 안 되지. 그리고 이 몸으로 내가 무슨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꿔준다고 해. 그래서 제가 3년을 하고 나서 비포를 올리는 게 쉬웠겠어요, 어떡해. 근데 모든 걸 그냥 다 내려놨어요. 마음을 다 내려놓고 너무 창피하고 살 안 찌는 거라고 이야기를 지금까지 3년 동안 해왔는데 살이 쪄있는 제 모습을 그냥 마주하게 됐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난 뭘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냥 까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시작부터 비포를 올렸어요. 제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대신에 저는 앞으로는 다시 찌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유지를 잘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라고 하고 그렇게 저는 시작을 했고 그렇게 15일마다 제가 눈바디를 계속 변화하는 걸 올렸고 그 과정 중에서 매일매일 동영상을 올렸어요. 제가 먹고 있는 거 저의 하루 루틴을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올렸더니 그게 누적이 되면서 저의 그 인친들이 아래까지 싹 내려보고 문의를 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렇게 제가 적당한 성공은 없다. 진짜 적당한 임상은 없다. 난 진짜로 될 때까지 그리고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해버린다라는 마음을 했거든요. 그렇게 나를 통제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는데 이게 결국에는 성공하는 습관이랑 정말 일맥상통하더라고요. 내가 뉴스킨을 성공하려고 왔는데 지금 누리는 그런 만족들 있잖아요.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서 나가서 술 마시고 다음날 늦잠 자고 이런 루틴이 깨지는 것들이 정말 똑같았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없다. 될 때까지 안 했을 뿐. 그렇게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기록을 남겼어요. 83일차까지는 사실 운동을 잘 못했어요. 제가 친언니 일대 스폰서 사장님 집에 살면서 신생아 케어를 같이 하느라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 잠자느라 운동을 못했지만 정말 잘했던 거는 한 번도 식단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고 누군가 와도 저처럼만 하시면 무조건 이렇게 되실 수 있어요 라는 말을 제가 너무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제가 해봤으니까. 그리고 이때부터는 제가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집중하는 거는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이 하루 루틴을 복제하는 거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아침 시작이 제일 중요한데 이 아침 시작이 무너지는 순간 나는 오늘도 안 되려나 봐 라고 하고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침에 일어나서 뉴비트 타고 갈바닉 하고 모닝스쿨 듣는 거 그리고 도시락을 싸거나 출근하러 가는 거 아침 정신이 깨어있게 하는 거를 복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몸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몸을 만들면서 생각이라는 게 되게 많이 변해요. 이런 글을 제가 최근에 책을 읽으면서 이 글이 나오더라고요. 보통 습관의 문제를 언급할 때 우리는 자신의 의지력 부족을 탓한다. 저는 의지가 약해서요.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습관을 못 바꾼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의지 부족이 아니라 행동 부족 때문에 습관화가 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반복된 행동 부족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66일만 반복하면 저절로 행동하게 된다. 이게 진짜 TR002 90일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66일 동안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매일 해야 될 거를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멈췄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행동을 멈췄기 때문에. 그리고 목숨을 걸고 정신을 집중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자신이 맡은 일에 목숨을 걸고 초혼을 발휘해야 합니다. 기적은 목숨을 걸었을 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놀 것 다 놀면서 적당히 일하는 사람에게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 만족을 뒤로 미뤄야만 하는구나를 그냥 계속 깨우쳤던 것 같아요. 저녁 쉐이크만 먹으면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때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후 저는 평소 즐겼던 술과 골프 등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대충대충 일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성과가 창출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혼신을 다할 때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성과가 창출됩니다. 이게 결국에 제가 뉴스킨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친구들이랑 먹고 놀고 즐기는 거, 지금 당장 어떻게 치킨이 안 먹고 싶을 수 있겠어요. 치킨 먹고 싶은 거를 뒤로 미루는 거, 이런 것들을 뉴스킨이라서 포기한 게 아니라 나는 어떤 한 분야에서 진짜 성공자가 되고 싶은데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컨트롤하는 거를 내가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뒤로 미뤘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면 되지. 나는 나중에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만큼 먹으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그게 통제가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참았고요. 이렇게 저는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찍었어? 지금의 남편한테. 사진 왜 이렇게 뚱뚱하게 찍어? 막 뭐라 했었거든요. 근데 이랬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저의 몸은 진짜 제 혼자만의 몸이 아니라 우리 팀의 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파트너 사장님이 누군가를 데리고 왔어요. 사장님 한마디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저 믿고 하세요. 제가 이렇게 됐어요. 제 배 한번 만져보세요. 저 지금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요.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처럼만 하시면 돼요. 저 믿고 하세요. 라는 말을 저는 되게 짧지만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센터에 형제라인 사장님 누군가 고객을 초대해도 무조건 도와드릴게요. 저 보세요. 저 6년째 유지하고 있어요. 라는 것들을 계속 저희가 서로가 유지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을 팀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윈즈 사장님들도 팀을 위해서 진짜 매일매일 먹고 싶은 거 조금 뒤로 미뤄가면서 저희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의 임상은 소비자를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몸이 되니까요. 정말 전국에서 미친 듯이 문의가 쏟아졌고 그렇게 저는 첫 주에 한 3,000에서 5,000 지부가 이젠 떠요. 자연스럽게 뜨고 거의 항상 7, 8천 만 지부인 하거든요. 이게 진짜 제가 3,000 지부에 힘들었던 사람인데 이 진짜 한 끗 차이인데 나라는 사람을 통제를 할 수 있었더니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나의 임상은 소비자를 만들고 저의 파트너 사장님들의 임상이에요. 위에는 저의 1대2대 3대 파트너 사장님이거든요.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무조건 돼요. 이렇게 이 스토리도 너무 웃긴 게 왼쪽 제일 위에 계신 사장님은 저한테 코로나 때 마스크를 사고 싶다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요. 그럼 제가 애기 거 마스크를 좀 더 챙겨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영업하러 오겠네 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복장을 딱 빼고 갔더니 갑자기 궁금하더래요. 이 사람 이렇게 젊은데 도대체 돈은 버나? 얼마나 버나? 살은 진짜 빠지나? 말랐네? 빠지나 보네? 막 하면서 궁금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막 질문을 미친 듯이 하시길래 그러면 궁금하신 거면 제가 제대로 한번 알려드릴까요? 해서 첫 만남에 제가 현실 점검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한번 알아보겠대요. 그렇게 저희의 인연은 시작이 되었고 두 번째 사진 이분은 이 첫 번째 사진 분과 대학교 동기예요. 근데 10년 동안 연락을 안 했던 그냥 대학교 동기. 그래서 이분은 정말 별걸 다 해봤던 정말 의지가 강한 ISTJ 성향이거든요. 혼자 너무 엄격해. 그래서 엄격하게 다 지키는데 안 빠지는데 슬렁슬렁 해 보이는 이 샛별이라는 친구가 너무 잘 빠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문의가 왔고 이분이 이렇게 달라지고 나서 이 동생도 티알라이트가 들어갔어요. 두 번째 동생분이. 근데 두 번째 동생분의 집에 정수기를 교체로 와줬던 분이에요. 대박이죠? 정수기를 교체해주러 오셨던 분이 3개월에 한 번씩 보는데 그 동생이 왜 이렇게 빠진 거야? 해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고 저희 언니한테 연락해보세요 하고 명함 한 장을 줬는데 그 명함 한 장에 저녁 11시 50분에 결제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5분 만에.
그렇게 저희의 인연이 시작이 되었고, 이분은 저한테 블로그로 문의가 왔었던 분이 계세요. 그 블로그로 왔었던 분이 신혜씨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상담하러? 라고 하시길래 언니 저 북한 빼고 다 가죠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럼 신혜씨 동탄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라도에 살았을 때 동탄이라 했으니까 언니 그럼요 당연히 가죠 옆 동네죠 라고 해서 제가 막 갔어요. 가서 동탄에 항상 갈 때마다 빈손으로 안 가고 도시락을 싸다니고 언니 애기 보느라 힘들죠 하면서 제가 열심히 또 정성을 다했더니 그 정성의 마음이 열리셨고 이게 그러면서 제가 현실 점검을 해드렸더니 그걸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그 동탄에 계셨던 분이 저희 일대 파트너가 되었고 블로그 연락 오셨던 분이 어제 저희 2대 파트너가 되었어요. 이렇게 돌고 돌더라고요. 이분은 저의 고등학교 동창인데 몰랐어요. 이 친구가 동창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인스타 그 문진표 작성해서 연락이 와서 동창인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22kg 감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저희는 일단 확정이 되든 안 되든 내가 먼저 바뀌고 이 바뀌는 과정에서 생각이라는 게 정말 엄청 많이 바뀌고요. 하루 습관이 바뀌어요. 이 생각과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그냥 계속 영업 활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국에서 문의가 오고 나서 SNS로만 사실 이 비즈니스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치만 전 단언컨대 SNS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발로 뛰었고 제가 200팔로우에서 4,000까지 SNS를 키웠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밥을 먹고 있으면 TR 문의가 왔었고요. 그리고 상담하고 있으면 TR 문의가 왔었고 샤워하고 나면 TR 문의가 왔었고 진짜 미친 듯이 하루에도 몇십 개씩 왔었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게 해킹이 나간 거예요. 대박이죠? 그래서 그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새벽 2시에 이제 자야겠다고 누웠는데 그날도 DM이 엄청 길게 온 거예요. 장문으로 도와달라고. 그래서 엄청 간절하신 분이네. 내일 아침에 연락 드려야겠다 하고 잠을 들었는데 그 다음날부터 로그인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사장님들? 기분이? 제가 지금까지 3년 넘게 매일매일 그 다이어트 과정을 기록해가면서 제 온라인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게 하루아침에 그냥 황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이거 팔로잉 0, 팔로워 0에선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막막했고 진짜 모든 게 하기 싫을 정도로 진짜 막 손을 내려놓고 싶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생각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그래 나한테 이렇게 이 해킹이라는 거를 당하게 한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나한테 한 번도 SNS를 저 해본 적이 없어요. 저 너무 잘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돼요? 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마저도 내가 담아낼 수 있게 나한테 기회를 주셨나 보다. 해보자. 다시 겸허하게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그렇게 키운 게 지금 1만이 넘었어요. 그래서 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끝까지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그때 만약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많은 사장님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드릴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의 지금 일대 파트너들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제가 온라인에 뭘 올려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어때요? 뛰어야지. 그래서 발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그 TR분이 한 명이 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뒤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게 한 명이 왔는데 들어가고 나서가 진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 명이 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 제가 미친 듯이 정말 정성을 쏟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이게 제가 만든 도시락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운동이고요. 두 번째가 요리고요. 세 번째가 구황작물이에요. 고구마랑 감자를 진짜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이 3가지를 모두 다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것들로 저는 지금 컨텐츠를 하고 있고요. 이게 제 삶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이렇게 언니 일하느라 점심 챙겨 먹기 힘들죠. 애기 보느라 힘들죠. 제가 제 거 만들면서 만들었어요. 가져다 드릴게요. 해서 정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도시락부터 만드는 거를 결혼 안 했던 제가 결혼도 안 해보고 엄마 밥만 먹었던 제가 정말 이 비즈니스를 잘하고 싶은 그 마음에 변화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사실 계속 하고 있거든요.
서울에 올라온 지는 이제 1년이 됐어요. 결혼을 해서. 그래서 서울에 고객들 저희 집에 초대해서 이렇게 포케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떡이 먹고 싶대. 떡이 먹고 싶어요. 언니 그럼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해서 이렇게 녹차 쉐이크로 만든 떡이에요. 떡.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이 사람의 지금 이런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가면서 그 고객이랑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저는 챌린지를 한번 시작한 신규가 들어오잖아요. 챌린지를 한번 하면 1년 내내 결제를 해요. 그냥. 그 다음 챌린지 AR로, 다음 챌린지 AR로. 그래서 그게 그렇게 1년 동안 쭉 가면서 챌린지가 한번 오픈이 되면 기본 5, 6천이 떠요. 원래 했던 사람들이 또 결제하기 때문에. 그게 제가 과정 중에서 관계를 정말 많이 신경을 쓰고, 제가 SNS보다 더 신경 쓰는 건 정말 관계거든요. 그 관계를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최근에도 광주에 너무 리크루팅 하고 싶은 언니가 있었어요. 저보다 너무 괜찮은 언니인데 이 언니를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 너무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이 언니가 뭘 주면 좋아할까? 계속 고민을 했어요. 며칠 동안. 그러다가 이 언니 아기를 한번 아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이한테 푹 빠져 있는데 이 아이 거를 선물해주면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이 아이 옷을 사서 줬더니 마음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편지를 썼어요. 언니 시드니에서 언니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언니랑 꼭 너무 함께 하고 싶어요. 내가 아는 걸 언니가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제가 드렸더니 이번에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다고 해서 광주 세미나에 오셨고 지금 다시 본격적으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내가 정성을 쏟은 만큼 확장이 된다라는 거를 제가 이 비즈니스를 계속 해오면서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다른 사람을 도와야 성공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제가 일본을 갔다가 월요일에 왔어요. 근데 일본에서 도톤보리? 거기에서 스타벅스에서 미팅을 하고 있는데 문을 닫는다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서서 이렇게 미팅을 했어요. 파트너 사장님들이랑 미팅을 하면서 30분을 이렇게 서서 미팅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사장님 진짜 그렇게까지 서서 이렇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게 너무 감동이에요 라는 그 애프터 해주시는 걸 보면서 그래 나의 그 사소한 이게 뭐라고 내가 서서 하는 게 뭐라고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뭐든 하지 라는 마음으로 진짜 다시 한 번 더 매일 나는 오늘 누구를 도우면 될까? 하다면 제가 도와드릴 거 없어요? 제가 만나드릴 분이 있어요? 라는 거를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뭐든 하자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50대 50달 잊어버려. 내가 이 정도 줬는데 이 사람 이 정도는 나한테 해줘야 되지 않아? 라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와요. 나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그런데 책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00% 승리를 거두는 유일한 전략은 바로 100%를 주는 거야. 그게 상대방이 이기도록 하는 게 바로 내가 이기는 길이지.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동기는 그냥 좋아서래요. 즉 사랑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끌어당긴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저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진짜 이 사람이 너무 좋아. 나는 신혜라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이 TR라이트를 계속 먹고 싶어. 난 신혜라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이 비즈니스를 알아보고 싶어. 난 이 신혜라는 사람이 그냥 너무 좋아서 이 비즈니스 지금 당장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마음이 너무 제가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많이 성장했다고 느끼는 부분은 인격적으로 성장한 거거든요. 한 번도 남한테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내 거 하기 바빴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이 어떤 걸 주면 좋아할까 고민하고 제가 이 관점이 타인에게 갔다라는 건 정말 엄청난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성공을 위해서 쉽게만 했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이 비즈니스 23살 때 시작했기 때문에 23살에 시작을 하고 제가 전업을 3개월 만에 했거든요. 직장생활 3개월 만에.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잘 했겠어요. 그래서 이 떨어진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도 항상 생각을 했어요. 진짜 이 신발을 사야 되나 이 낸소를 사야 되나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뉴스킨을 하려고 하는데 집에만 가면 정말 다단계 한다고 싫다고 하는 저희 엄마 때문에 제가 나와서 살았거든요.
쫓겨나듯이 약간 나는 이건 계속 할 거고 엄마가 너무 싫어하니까 일단 나부터 살아야겠다 해서 제가 당장 막 나가서 자취방부터 구했어요. 그렇게 자취방을 구하고 차를 몰고 다니고 신제품 나오면 써봐야 되고 직장은 그만뒀고 뉴스킨 3,000GB 정도 하고 있고 어떻게 이게 감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벗어난 아르바이트와 이 뉴스킨을 계속 공존해 가면서 그달그달 생활비 버텨내는 거를 정말 꽤 했거든요. 오랜 시간 꽤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이 신발에 물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막 발이 목욕탕 갔다 오면 쭈글쭈글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면서도 계속 보여. 내 발은 계속 보이는데 이 데몬할 때 필요한 인내서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엄지발가락 힘을 줘가면서 아 진짜 티 안 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막 데몬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 마음 얼마가 저한테 너무너무 소중했고 그때 당시에 이게 이렇게 강의의 자료로 쓰게 될 줄 전혀 몰랐어요. 너무 힘들었고 빨리 이 이번과 벗어나고 싶다. 나 너무 뉴스킨에서 성과 잘 내고 싶다라는 마음에 꾸역꾸역 버텼던 게 지금 이렇게 나눠드릴 수 있는 자료가 되었고 그때 막 푸드트럭에서도 일하고 항상 왜 단기 아르바이트는 짧고 굵게 이렇게 뽑아먹는 느낌이라 되게 힘들지 않나요? 그래서 그 막 열이 엄청 뜨거운 곳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막 토했었어요. 나가서 토하면서 했던 생각은 와 진짜 뉴스킨만 하고 싶다. 아 너무 잘하고 싶다. 나 진짜 이렇게 하루 종일 막 문의가 오는데도 답장도 제대로 못하는 이 생활 나 진짜 안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뭐 꾸역꾸역 해왔거든요. 그래서 아 뉴스킨이 막 어려워요. 뉴스킨이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막노동 가라고 해요. 그냥 막노동 한번 다녀오세요. 뉴스킨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한번 경험하고 오세요. 사장님 진짜 이보다 쉬운 일이 없어요. 사장님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지금 힘들다고 느껴지면 갔다 와보세요. 밖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이걸 저는 그냥 계속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힘들면 힘들수록 저의 역경지수가 정말 강해지더라고요. 저의 성공에 있어서. 그렇게 잘해주고 대가 지불했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막 생겼는데 그냥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잘 되게 해주는 사람이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이 리더라는 게 너무 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울었어요. 엄청 울었어요. 밤마다 왜 나는 뭐가 부족한 걸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성장을 해야 될까? 그래서 사실 SNS로 물건 잘 파는 사람들 많아요. 뉴스킨도 SNS로 물건 팔려고 하는 뉴스킨 인플루언서들 중에 정말 그만두신 분들도 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과 저의 차이점은 저는 성장에 부단히 쓰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미친 듯이 성장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 책과 강의를 정말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막 눈물이 날 정도의 그 간절함 정말 성장하고 싶다. 나도 파트너가 제발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매일 밤을 했더니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제가 성장을 하면서 이게 빛을 발하는 시기가 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든 우선순위를 뉴스킨을 했고 세 번째 사진은 제가 2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운전을 해서 가서 비닐하우스에서 80kg 세 분을 눕혀놓고 등갈반이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나 이렇게까지 해봤다라는 거를 이 사진만 보면 사실 모르죠. 사진만 보면 모르거든요. 근데 진짜 그 과정에서 그 하루가 저한테는 너무 정말 나 이렇게까지 했다라고 느낄 정도로 진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와 이모 진짜 저 한 번만 찍어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찍었던 거예요.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사장님 저 애기도 없고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차도 있어요. 저 진짜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연결만 해주세요. 제가 다 담아드릴게요. 라고 해서 제가 항상 캐리어를 놔두고 김포, 제주도, 부산 어디든 그냥 계속 갔던 것 같아요. 전국 어디든 나한테 문의 오는 사람들이 또 왜 이렇게 전국이야. 그래서 이 한 명이 60명이 될지 나한테 큰 리더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다 다녔어요. 재고 따지는 거 없이 일단 가자. 내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은 뭐든 다 주고 오자. 그래서 진짜 정말 그냥 행동을 많이 했고요. 시스템이 항상 1순위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아직 3개월밖에 경험이 안 되지만 직장에선 항상 30분 전에 출근을 했거든요. 다들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30분 전에 출근을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건 아니지만 금고 확인도 해야 됐었고요. 뭐 할 게 많아. 그래서 30분 전에 출근을 했고 끝나고 나서도 정시에 못 갔어요. 왜냐면 마지막으로 또 금고 확인을 해야 됐고 그렇게 30분이 또 늦어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뉴스킨에서는 왜 정각에 이렇게 정각에 딱 맞춰서 오거나 늦게 오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코로나 전부터 했던 사업자이기 때문에 항상 제일 일본으로 출근하고 제일 늦게까지 퇴근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 엄마가 너무 반대해서. 그래서 저 센터에서 거의 살았거든요. 제일 아침 일찍 7시, 8시 센터에 와서 저녁 11시, 12시에 들어가고 그렇게 제가 항상 센터 북박이가 되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각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 그리고 누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가야 될 곳은 내가 알아서 찾아서 가는 거. 내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내 사업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고민을 하면서 스폰서님 이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 라고 하면서 이게 계속 의견도 주고 받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말 재밌게 힘들지만 재밌게 해왔던 시간이었습니다. 넘어가네요. 그래서 이게 저희 스폰서 사장님 일대 스폰서 사장님이에요. 자매. 그래서 맨날 둘이었어요. 둘. 언니 우리는 언제 3명이 돼? 정말 막 천진난만. 언니 언제까지 우린 둘이 언제 3명 되는 거야? 이제 막 물어보면서 그렇게 해왔던 시간이 3년이에요. 3년 동안 진짜 둘이서 있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속이 타요. 랠리도 둘이가 뭐 팩을 해도 둘이 해. 미팅을 해도 둘이 가. 그래서 맨날 저희는 원래 미팅하면 여수가 저희의 그 테드 그룹이다 보니까 여수까지 맨날 3년 동안 둘이서만 다니는 거예요. 언니 진짜 누구 뒤에 태우고 싶다 이러면서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저희가 그 둘이서의 진짜 끈끈하고 같이 힘들었던 시간을 같이 이겨내고 언젠간 우리 3명 될 거야. 우리 4명도 될 거야. 외쳐가면서 그냥 둘이서 진짜 그 시간을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눈빛만 봐도 뭔가를 하더라도 너무 그 과정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냥 믿고 뭐든 그냥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 과정 중에서 제가 이 사진은 도서관이에요. 대학교 도서관. 대학교 다닐 때 뉴스킨을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대학교 다니면서 이 제품들을 싹 다 챙겨가지고 일단 출근을 해요. 등교. 그래서 등교를 해서 그 수업 시간 끝나기 10분 전에 먼저 나가서 싹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앉혀놓고 그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미친 듯이 이제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나서 저는 조금 더 늦게 들어가죠. 저 뒷정리해야 되니까. 그렇게 제가 이 대학교 생활부터 뉴스킨 소비자 만들려고 되게 부단히 노력을 했고 이건 닭도리탕 먹다가 너 양자 측정 한번 해줄까? 해가지고 갑자기 또 해주기도 하고 첫 번째 사진은 대학교 앞에서 좌판 깔고 제품도 팔아봤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와 언니 우리 진짜 잘 팔릴 것 같지 않아? 대박 날 것 같아. 이거 다 팔리면 어떡해? 막 하면서 막 나갔어요. 근데 한 2개 팔렸나? 3개 팔렸나? 하나도 안 팔렸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생각해보면 다 안 팔려서 다시 환불했어요. 환불했는데 이 또한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재밌는 추억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나의 일대 스폰서 사장님이 나랑 함께 뛰고 있다. 내가 뭘 하든 같이 함께 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큰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나중에는 정말 바빠서 서로 후원하느라 막 같이 이런 부대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 추억이 너무 오래 많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 보면 전 전국으로 막 다녔다 했잖아요. 대몬 가방에, 양자 가방에, 인바디에, 도시락까지 해서 4개를 막 바리바리 싸들고 다녀요. 그럼 고객이 언니 키도 작은데 뭐 이렇게 무겁게 다녀? 막 그래요. 언니 주려고 그러죠 하면서 막 이렇게 바리바리 막 싸다니고 어깨 무거워서 집에 와서 갈바닉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그 제 자신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항상 남겨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첫 번째로 이 잘해야겠다, 너무 성장하고 싶다, 리더가 돼야겠다라고 결단을 했던 건 제 일대 스폰서 사장님을 마카오를 보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었어요. 그때 마카오는 골드 파트너 1명만 있으면 갈 수 있었거든요. 저밖에 없었다 했잖아요. 둘. 내가 잘해야겠다. 와, 내가 잘해야 언니가 마카오를 가네. 근데 너무 언니한테 받은 게 많은 거예요. 제가 혼자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할 때 세희 사장님이 신혜야 너 우리 집 와서 살아.
월세 내지 말고 먹고 싶은 거 굶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서 먹어. 그렇게 살아 해서 제가 1년 동안 그렇게 들어가서 신생아 케어하면서 같이 지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월세 안 내게 해준 것만도 너무 고맙고 내가 이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언니한테 너무 고마워서 내가 당장 GV가 안 되니까 선물로 보답하는 건 어렵고 언니한테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무조건 나는 마카오로 보낸다. 언니랑 형부 집에 그 마카오 가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내가 너무 잘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것만 생각하고 3,000집임도 힘들었던 제가 막 12,500씩 하면서 세희 사장님을 보내려고 진짜 막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때 느꼈던 거는 나의 목표를 위해서 할 때는 이 정도면 됐지라는 마음이 갖게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뛰어야 한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진짜 나도 몰랐던 힘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어쨌든 한 몇 달 동안 그렇게 제가 막 팔아 제껴 가면서 뭐든 해야겠다라고 방법을 찾아가면서 했던 게 저희 친언니가 마카오를 갔고 마카오에서 그 비전을 제가 본 거예요 또. 그래서 이 마카오 간 언니 모습이 너무 부럽기도 했고 그냥 내가 간 것도 아니고 내가 간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점의 마카오 달성 막 이렇게 했어요. 제가 간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저희 언니가 그 마카오에서 울었대요. 제가 모든 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그렇게 제가 한 번도 저는 가보지 못한 상태에서 성장을 계속 해오려고 부단히 노력하던 중에 최성결 박명섭 사장님께서 저희한테 조자매 사장님들 저희의 2만 레그가 되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었다 했잖아요. 2만 레그? 오케이 그럼 얼마를 해야 되는 거지? 막 그때부터 이제 막 언니 어떡해? 진짜 뭐부터 해야 돼? 하면서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언니 우리한테 2만을 해달래 어떡해? 하면서 해보자. 뭐든 하면 되겠지 뭐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하루에 막 7명씩 만나면서 미친듯이 했어요. 또 그랬더니 마지막 날 11시 59분에 센터에서 집도 못 가. 센터에서 언니 됐어? 신화 결제됐어? 해가지고 2만 3으로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환불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또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막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2만 레그를 진짜 꾸역꾸역 해왔던 그때 생각해보면 4만, 3만, 1만 했던 형제라인 사장님들의 한 달 노력이 우리가 못하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녹아내지 말자. 그 사장님들이 했던 노력을 우리가 헛되이 하지 말자. 그래서 그냥 막 다 찾아다니면서 뭐든 했어요. 그렇게 2만을 넘으려고 한 달, 2달 트립을 가셔야 되니까 또 한 달, 2달 하다 보니까 제 이하로 이제 10만 이상이 뜨더라고요. 그렇게 결국엔 스폰서 사장님을 위한 목표를 향해서 뛰는 게 나의 성장이구나. 결국에 이게 나를 위한 거였구나.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 거를 이만큼 하게 해주는 게 스폰서 사장님이 이거 부탁하는 게 엄청난 거였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청하거든요. 제가 요청하는 거는 그분이 뛰어넘길 바라고 그 비즈니스에서 정말 성장했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냥 요청해요. 사장님 할 수 있어요. 사장님 3만 레그 4만 레그 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제가 그때 요청을 받았던 거를 거침없이 그냥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끝장을 보자라는 뚝심으로 이 비즈니스 하면서 느꼈던 거는 결국에 핀업은 혼자 뭔가를 잘 팔아서 가는 게 아니라 팀을 만들어야만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팀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스폰서 사장님하고 소통이 안 한다? 핀업은 갈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스폰서 사장님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녁까지 매일매일 카톡을 했고요. 그렇게 LT라인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 제가 현장에서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사장님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해요. 한 방 날려주세요 라고 해서 그때 연결을 했더니 클로징이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경험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자라는 마음으로 이 비즈니스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뭘 해도 둘이고 G3를 먹어도 둘이고 어딜 가도 둘이고였던 저희가 이번에 트립을 다녀오면서 와 진짜 둘이 간 게 아니라 넷이서 간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괌도 달성하고 시드니도 달성하고 싱가포르도 마감했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다녀오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진짜 되는 일이구나. 이게
내가 진짜 못했던 기간이 너무 긴데 그 과정 중에서 정말 빠르게 성장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나는 왜 맨날 트립을 못 가는 걸까? 아, 나 너무 잘하고 싶다. 나도 너무 가고 싶다. 센터에서 트립 다녀오신 사장님들 좋아요도 누르기 싫은 거예요. 아, 너무 부글부글한데. 근데 그걸 보면서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나 또 한 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때그때를 계속 버티는 거를 잘 해왔던 것 같아요. 버티고 내가 해야 할 것을 계속 했더니 결국에는 정말 노력한 사람한테 배신하진 않는다라는 거를 제가 느끼면서 이번에 1대2대 사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목표하고 있는 거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신혼여행을 석세 트립을 다녀왔어요. 근데 그 결혼식 날짜랑 트립 날짜랑 겹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결혼식 날짜를 옮겼어요. 결혼식 날짜가 이미 나왔고 전부터 잡아놨던 날짜였고 트립은 나왔고 이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시스템이 더 중요한데 어떡해. 그래서 식 날짜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식 날짜를 바꾸고 3일 뒤에 트립을 갔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내 친구들 보면 신혼여행 한 번 가면 거의 1,000만 원씩 쓰던데 저희는 진짜 돈 한 푼 안 쓰고 그걸 다 저축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 트립에 가서 뭔가 누리는 것들, 이 용돈부터 호텔 방키부터 아까 그 2대 파트너 사장님이 남편이 호텔업을 하세요. 이 호텔업을 하시는데 이 방키를 보고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방키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원래 있었던 그거를 다 포스기를 다 취소를 하고 다시 온 객실을 등록을 한 다음에 저희가 가면 이걸 다시 다 취소한 다음에 다시 등록해야 된대요. 근데 400개가 넘는 방이잖아요. 그거를 거의 해주려고 하지 않는데요. 근데 저는 괌도 다녀왔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 예쁘다 하고 당연하게 됐는데 이거를 보고 남편분이 완전 리크루팅 되신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럴 수 있구나. 우리 회사가 이렇게 뒤에서 너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를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그리고 유스키너 사장님들이 스테이크 좋아할지 모르고 랍스터 좋아할지 몰라서 2개 다 준비했어요 라는 이 말에 와, 진짜 이거는 미쳤다. 내 스타일이야. 그리고 그런 하나하나가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추웠거든요. 저희가 1차수로 갔는데 정말 추웠는데 담요도 다 준비해 주시고 딱 내리자마자 커피차, 무슨 연예인이 된 것처럼 커피차도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진짜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가면. 그렇게 너무 좋았던 건 또 신제품을 먼저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형제라인 사장님인데 50대 사장님이세요. 5분 했는데 팔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와, 이거를 제가 직접 제 다리도 해보고 제 다리도 사장님들이 제 다리를 보고 하는 말이 사장님 원래 일자다리였네. 부어서 이렇게 된 거였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제 다리의 경험을 해보고 이거를 직접 보니까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는 안 필요한 사람이 없다. 이 확신이요. 그래서 트립을 가야 돼요. 그렇게 저희가 트립을 다녀오면서 그 프리덤 호캉스를 갔다 왔던 영상인데 소리 안 나면 그냥 넘어갈게요. This is a fucking banger. This is a fucking banger. 나 티베리야. 이렇게 저희가 150% 달성을 하면서 1박 2일로 다녀온 거였어요. 근데 그 150% 달성하는 과정 중에서 진짜 그 마지막에 와, 이게 될까 싶으면서도 힘들었던 그 시기에 저희 리더들끼리 다 줌으로 모여서 어떻게 해서든 해내보자. 진짜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렸더니 158%를 달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달성을 해내면서 그 개개인이 나도 여기에 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난 되게 조그만 것 같은데 여기 와서 진짜 그 미니 석세스 트립처럼 모든 걸 다 파마넥스부터 저희가 준비를 다 했거든요. 파마넥스부터 식사 대관부터 막 다 미리 했더니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여기에서 나 진짜 싱가포르 갈래요 라고 외치면서 막 되게 마음을 다졌던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진짜 이렇게 다 달라요. 성향이 어쩜 이렇게 다를까 싶을 정도로 다 다른데 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위대한 팀을 만드는 일. 근데 진짜 나하고 반드시 비슷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하고 같은 사람은 반드시 있다. 직장에 그리고 어느 자영업을 하든 진짜 거기에 계시는 별, 약간 좀 특이하신 또라이 분들, 정말 열정 있는 분들은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 같이 진짜 팀 엘리트를 목표로 외쳐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글들을 막 썼었어요. 제품만 보여주면 장사고 진짜 사업을 같이 보여주면 사업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발 올리는 거 정말 창피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막 티 안 내고 싶은 사진인데 저는 이게 너무 떳떳해요. 왜냐? 지금은 안 그럴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과거일 뿐이니까. 제가 이런 글을 올렸을 때 저한테 댓글 달아줬던 사람들이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정말 한 분야에서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정말 성과 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분들, 한 업에서 내가 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 댓글 달아주더라고요. 신혜야 진짜 응원해. 너 너무 멋있다. 그래서 무언가를 열심히 내가 결과를 위해서 달려본 사람들은 그 달려본 사람들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주는지 댓글 달았던 사람들은 제가 또 넌 내 파트너야 라고 하면서 또 찜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제가 영 리크루팅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제가 타겟으로 진짜 열정적인 사람이랑 나랑 같이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글도 썼어요, 사실. 아이스리그에 제가 며칠 전에 읽었던 책인데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안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본대요. 그게 첫 번째 실력과 비전, 마지막에 참을성이래요. 그래서 세 번째를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책에 적혀 있더라고요. 견디지 않으면 결과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실 정말 힘든 시간은 반드시 있고요. 어렵지 않은 일은 없어요. 다 어려워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려운데 뭔가 빨리 얻으려고 하다 보면 정말 놓치기 쉬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빨리 얻으려고 하는 건 정말 쉽게 사라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고 반드시 내가 어느 한 분야에서 결과를 얻기까지는 쉽게 얻어지는 건 없다. 그 대신 그거를 내가 잘 참아내고 잘 버티고 잘 성장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저희가 젊으니까 또 같이 으쌰으쌰해서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는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지금 온 힘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할 수 있는지. 나는 속일 수 없거든요. 나 좀 슬렁슬렁한 것 같다 한 달도 나는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런데 저희가 그 안간힘을 다해서 조금 더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그렇게 안간힘을 다하고 지금도 사실 다하고 있고 제 스스로 임계점을 넘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거는 이 식스파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계속 일대를 리크루팅 하면서 저번 달에도 저는 2명을 리크루팅 했거든요. 그럼 계속 LOI 넣고 대리점 되게 기회를 알려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이 6명의 라인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이 6명이 항상 시스템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대는 계속 찾는 거를 해야 한다. 일대 찾아요 사장이라는 말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핀을 유지하는 순간 핀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트립 같은 경우도 나는 루비 유지해서 가야지라고 하는 순간 못 가요. 못 가고 나는 BA로 가야지. 나는 SBA로 가야지라고 마음을 먹어야 그 다음 핀을 갈 수 있다라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고요. AR을 걸고 트립을 복제하는 거. 그렇게 제가 9년 전에 지금의 남편이랑 제가 9년을 연애했어요. 와. 9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9년 전에 첫 해외여행지가 싱가포르예요. 그때 제가 21살 때여가지고 돈이 없어서 오빠가 다 캐리했어요. 돈을 안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 오빠 내가 캐리할게 싱가포르로 해서 가요. 이미 마감했어요. 그래서 이 9년 사이에 진짜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만족스럽고 결국에 정말 이 사업을 한다라는 건 어떤 성공 스토리를 만들까? 나의 성공 스토리를 어떻게 멋지게 만들까? 이건 거거든요. 그거를
정말 나의 이야기를 재밌고 힘든 과정도 즐겁게 어차피 결국에는 잘 될 거니까 라는 마음으로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년 이제 내년에 되면 이 사진이 업로드가 되겠죠? 그래서 제 자신이 너무 좋아요. 마지막으로 공유할게요. 이게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되게 많이 울었었어요. 너무 간절했던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마음이 진짜 그 마지막 1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말 그 가운데에서 제가 엄청나게 막 노력을 해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막 성과가 나지 않고 잘 안 되는 모습에 나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있지만 결국에 농축된 에너지는 반드시 터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이 마지막 1도를 끌어올릴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안간힘을 다해서 저희가 해내는 한 달 한 달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싱가포르 마음 먹으시고 크리에이터 싱가포르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